여러분, 혹시 최근에 몇만 원짜리 코팅 프라이팬 사서 1년도 못 쓰고 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대기업 마크가 떡하니 붙은 최신형 전기밥솥을 거금 주고 드렸는데 무상 보증 기간 1년이 지나자마자 귀신같이 고장나서 속 터지셨던 경험은요? 요즘 가전 매장이나 백화점 주방 코너에 가보면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번쩍이는 터치 패널에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했다는 감성적인 파스텔 컬러, 그리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 셰프가 홈쇼핑이나 유튜브에서 이것만 있으면 요리가 예술이 된다고 외치죠. 그 화려한 마케팅에 홀려 가계부에 타격을 입어가며 큰맘 먹고 결제하지만 막상 집에 가져와 써보면 실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친정어머니 부엌이나 할머니 댁 시골 주방을 가보면 본인 나이보다 더 오래된 것 같은 새까만 무쇠솥이나 수십 년째 찌개용으로 현역을 뛰고 있는 낡은 뚝배기, 그리고 찌그러진 양은 냄비가 여전히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화려한 인공지능 기능도 없고 매끄러운 세라믹 코팅도 없는데 왜 그 시절 물건들은 대를 이어가며 멀쩡하게 밥을 지어내고 우리가 오늘 하이마트나 쿠팡에서 산 최신형 냄비들은 얼마 못 가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걸까요? 오늘 그 불편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살림 솜씨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낡은 도구를 관리하는 법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바로 주방용품 산업의 거대한 경제 구조와 기업들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계획된 진부화라는 덫에 우리가 보기 좋게 걸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유명 주방 브랜드들은 더 이상 살림하는 사람들의 편의나 제품의 내구성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거대 기업들과 사모펀드들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하나, 다음 분기 실적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더 가파르게 올릴 것인가입니다. 제품을 한번 사서 20년, 30년 동안 평생 쓰게 만들면 기업 입장에서는 다음 분기에 팔 물건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체계적으로 제품의 품질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본체 안쪽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핵심 기어는 튼튼한 금속 대신 저렴한 플라스틱 부품으로 갈아치우고 겉면은 1년만 쓰면 자연스럽게 벗겨지도록 설계된 화려한 컬러 테플론이나 세라믹 코팅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스마트 터치 패널, 인공지능 자동조리 같은 화려한 수식어를 붙여 마치 엄청난 혁신이 일어난 것처럼 마케팅 소음을 만들어내죠. 기계식 스위치 하나면 평생 고장 없이 쓸 수 있는 가전에 복잡한 전자회로판을 심어두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보증 기간이 끝나는 순간 고장 나서 새로 사게 만들려는 수작이죠. 진짜 살림을 아는 사람들은 제품 전면에 박힌 화려한 브랜드 로고를 보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바닥의 금속 두께를 보고 무게를 느끼고 소재의 본질을 읽어냅니다. 평생을 버티는 진짜 주방 도구는 단순함에서 옵니다. 쇳물을 통째로 부어 만든 묵직한 무쇠, 대를 이어 쓸 수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하중이 걸리는 접합 부위까지 완벽하게 금속으로 마감된 기계식 구조들. 이것이 바로 마케팅의 환상을 걷어낸 진짜 엔지니어링의 영역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은 더 이상 백화점 카드 할인이나 홈쇼핑에 오늘만 이 가격이라는 독촉에 휩쓸려 일회용 쓰레기를 집안에 들이지 않게 되실 겁니다. 무엇이 진짜 대를 이어 쓸 수 있는 명품이고 어떤 브랜드가 우리의 지갑을 교묘하게 털어가는 과대평가된 함정인지 기술적 사실과 데이터만을 바탕으로 명백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의 부엌을 지킬 진짜 지식을 장전할 시간입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백화점 주방 코너나 하이마트 가전 매장에서 마케팅 불패의 신화를 달리고 있는, 하지만 알면 알수록 우리의 가계부를 파탄내는 과대평가된 브랜드들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번 돈을 가차없이 빼앗아가는 교묘한 마케팅의 함정들입니다. 그 첫 번째 타자는 신혼부부의 필수 가전이자 요리 좀 한다는 집 부엌용품 리스트에 꼭 들어가는 반죽기계의 절대 강자,
바로 키친에이드 아티산 스탠드 믹서입니다. 신세계나 롯데백화점 식기 전문관에 가보면 이 제품이 예쁜 파스텔 톤의 빨간색, 민트색 옷을 입고 도도하게 진열되어 있죠. 가격은 대략 60만 원에서 80만 원 선을 호가합니다. 주부님들이나 베이킹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이 가격을 보면서 미국의 탄탄한 제철 기술과 장인 정신, 그리고 엄격한 품질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겠지? 라고 철석같이 믿으며 기꺼이 결제 카드를 내밉니다. 하지만 제품 바닥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에는 미국 제조를 뜻하는 Made in USA가 아니라 교묘하게 조립되었다는 뜻의 Assembled in USA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두 단어의 숨겨진 틈새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살림 자금이 증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70만 원짜리 기계의 내부를 뜯어보면 핵심적인 모터 기어와 내부 금속 부품들의 상당수가 중국과 대만에서 생산된 저가 부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수리를 위해 서비스 센터에서 교체하는 부품들 역시 전부 중국산입니다. 게다가 수십만 원짜리 기계의 무상 보증 기간은 한국 국내 공식 유통품 기준으로도 고작 1년에 불과합니다. 이 브랜드의 모회사는 미국의 가전 공용 월풀 코퍼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적인 신용평가사 S&P는 이 월풀의 신용 등급을 부채 부담과 관세 압박을 이유로 투기 등급, 즉 정크 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반면 월풀의 최근 분기 재무 보고서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냉장고나 세탁기 같은 북미 대형 가전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0.3%로 폭락하며 사실상 붕괴하는 와중에 키친에이드가 속해 있는 소형 주방 가전 부문은 무려 21%라는 경이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지불한 70만 원은 완벽한 선진국형 제조 공정이나 철저한 사후 관리 서비스에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투기 등급으로 추락한 거대 적자 기업의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부를 위해 여러분이 보조금을 대주고 있는 꼴입니다. 키친에이드 아티산은 유서 깊은 전통의 명품 반죽기가 아닙니다. 그저 화려한 헤리티지 옷을 입고 기업의 이윤을 짜내기 위해 정밀하게 설계된 마진 엔진일 뿐입니다. 만약 1년의 보증 기간이 끝난 뒤 모터 내부의 저가 기어가 마모되어 매년 유상 수리비나 부품 교체비로 7만 원씩 지출하게 된다면 5년 사용 시 연간 사용 비용은 무려 19만 원에 달합니다. 겉모습에 속아 지불하기엔 너무나도 뼈아픈 대가입니다. 대기업과 사모펀드가 결탁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구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브랜드는 쿠팡 로켓 배송과 해외 직구 시장을 휩쓸며 한국 어머니들의 만능조리 가전으로 자리 잡았던 멀티압력 쿠커의 대명사 인스턴트팟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브랜드를 2010년대 캐나다의 한 천재 개발자가 만든 혁신적인 벤처기업의 유산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017년 미국의 대형 사모펀드인 코넬 캐피탈이 인스턴트팟의 모회사인 인스턴트 브랜즈를 무려 20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6천억 원이 넘는 기업 가치로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특유의 수법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의 이름으로 수천억 원의 막대한 빚을 내어 자기들의 투자금을 먼저 회수했고 정작 제품 개발이나 내구성 강화에는 돈을 쓰지 않은 채 현금만 쥐어짜 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스턴트 브랜즈는 2023년 6월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이기지 못하고 미국 법원에 파산 신청, 즉 챕터 11을 제출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 파산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108년 역사의 유리식기 명가 파이렉스와 65년 전통의 코닝웨어까지 함께 끌려 들어가 동반 파산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모펀드가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 유서서 깊은 주방 명가들을 통째로 망가뜨린 겁니다. 기업 경영만 망가진 게 아닙니다. 파산 신청을 하던 바로 그 해 인스턴트팟의 대용량 8쿼터 두오 모델 등
약 90만 대의 제품이 기기 과열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위험으로 전량 리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사용자가 설명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한 뚜껑 사이로 뜨거운 내용물이 사방으로 분출되어 심각한 화상을 입히는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가정의 주방 한가운데 놓여있던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이 순식간에 시한폭탄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현재 이 브랜드는 센터 레인 퍼트너스라는 또 다른 사모펀드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들의 목적 역시 제품의 품질 혁신이 아니라 가치를 짜내어 되파는 금융업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쿠팡이나 백화점에서 인스턴트 팟을 구매하신다면 그것은 2010년의 그 혁신적이고 정직한 가전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고객 지원 부서, 사후 보증 책임, 그리고 엔지니어링 개발 계획까지 전부 월가의 금융업자들 손에 넘어가 있는 위험한 껍데기 브랜드를 사는 것입니다. 압력솥 자체는 당장 작동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5년 사이에 주인이 2번이나 바뀐 사모펀드 기업이 언제 부품 공급을 중단할지, 언제 또 리콜 사태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10만 원 중반대의 가격을 주고 사서 결함과 부품 단종 우려 속에서 가슴을 졸여야 한다면 이 제품의 보이지 않는 리스크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백화점 주방 코너에서 가장 비싼 가격표를 달고 있는 스테인리스 프라이팬 브랜드를 꼽으라면 열의 9은 이 이름을 말씀하실 겁니다. 바로 세 번째 함정인 올클레드입니다. 한국의 요리 유튜버들이나 청담동 주부들 사이에서 스텐팬의 끝판왕으로 불리며 10인치 프라이팬 하나에 20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불티나게 팔리는 제품이죠. 통삼중, 통오중 기술의 원조라며 평생 쓸 수 있는 완벽한 내구성을 자랑하던 이 브랜드는 2022년 미국에서 무려 400만 달러, 약 50억 원 규모의 집단 소송에 휘말려 합의금을 물어주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올클레드는 수년 동안 자신들의 D3, D5, LTD 라인 제품들을 홍보하면서 식기세척기 사용 가능, Issue Washer Safe이라는 문구를 대대적으로 박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소비자들이 식기세척기에 넣고 돌리자 세제와 고온의 물에 의해 내부의 알루미늄 레이어가 마모되면서 스테인리스 가장자리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깎여나가는 치명적인 부식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손가락이 베일 정도로 위험한 상태가 되자 결국 올클레드는 자신들의 포장재에 적힌 문구가 거짓이었음을 quietly, 교묘하게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법정 소송의 결과입니다. 독립적인 소송 반대론자들의 기록에 따르면 이 50억 원의 합의금 중 80% 이상은 소송을 진행한 변호사들의 수임료로 들어갔고 실제로 날카로워진 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단돈 몇 달러의 푼돈만 돌아갔습니다. 기업은 소송에서 졌지만 제품 가격은 단 1원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올클레드의 10인치 D3 프라이팬은 버젓이 20만 원 안팎의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독립적 열분포 실험 결과를 보면 이 제품과 거의 동일한 열전도율과 요리 성능을 보여주는 브라질산 트라몬티나의 통삼중 프라이팬은 유통 채널에 따라 3만 원에서 7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무려 3배에서 5배의 가격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손잡이에 박힌 프랑스 그룹 SEB의 브랜드 값으로 수십만 원의 웃돈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패키지에 적힌 가장 기본적인 내구성 문구조차 속여 소송에서 패배한 브랜드의 말이죠. 고기를 구울 때 시어링은 기가 막히게 잘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럭셔리한 주방의 감성이 아니라 법적 책임조차 회피하는 기업의 오만을 비싼 가격에 구매하고 계신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대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소비자의 편에서 이런 숨겨진 주방업계의 비밀을 명백하게 폭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네 번째로 만나볼 브랜드는 부엌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인테리어의 상징이자 결혼할 때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세트로 사주곤 하는 프랑스 명품 무쇠 주물 브랜드 르크루제입니다. 르크루제의 24cm 냄비 하나는 백화점가 기준으로 대략 40만 원에서 50만 원에 달합니다. 물론 르크루제의 프랑스 프레누아르 그랑 공장은 진짜입니다. 약 600명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일하고 하나의 무쇠 냄비가 완성되기까지 10시간의 수작업과 15단계의 엄격한 검수를 거치죠. 완성도가 떨어지는 30%의 무쇠는 과감하게 다시 녹여버리는 장인 정신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냄비가 50만 원이라는 무지막지한 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이 브랜드의 소유주인 폴 반 자이담 회장은 미국 경제 매체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직접 털어놓았습니다. 만약 이 제품을 아시아 국가에서 생산했다면 지금 가격의 절반이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즉, 그들은 단순히 제품의 순수한 기능적 품질 때문이 아니라 오직 Made in France라는 라벨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2배 이상의 비용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유명 소비자 전문 기관인 아메리카스 테스트 키친의 선임 에디터 리사 막메누스는 더 직설적으로 꼬집었습니다. 르크루제의 가격 중 상당 부분은 허영심의 가격 왜니티 프라이싱이며 오직 겉모습과 감성을 위한 비용이다. 이것은 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종의 세금입니다. 브랜드의 감성을 누리기 위해 내는 세금 말이죠. 그리고 그 세금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방금 회장 본인의 입으로 증명되었습니다. 50만 원짜리 냄비를 사서 코팅이 깨질까봐 애지중지 모시고 살며 5년을 쓴다고 가정하면 연간 사용 비용은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소개해드릴 진짜 현명한 대안들과 비교하면 이건 명백한 과소비의 영역입니다. 다음 5번째 브랜드는 칼 세트의 대명사로 통하는 드윌링 JA henckels입니다. 흔히 henkel 쌍둥이 칼로 불리며 혼수용품이나 이사 선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브랜드죠. 그런데 이 브랜드의 영업 전략은 소비자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기만하는 방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henkel은 이름이 거의 똑같은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제품 라인을 판매합니다. 백화점이나 고급 식기 전문관에서 파는 프리미엄 주윌링 라인은 칼날과 손잡이 사이에 쌍둥이 모양의 로고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으며 독일 솔링겐 소링은 공장에서 장인들이 철을 두드려 만든 단조 칼 포즈 나이프입니다. 반면 대형마트나 홈쇼핑, 인터넷 최저가 몰에서 세트로 몇만 원에 싸게 파는 henkel's 인터내셔널 라인은 로고를 잘 보시면 쌍둥이가 아니라 홀로 서 있는 외톨이 사람 모양입니다. 이 제품은 독일이 아니라 중국 공장에서 거대한 철판을 기계로 툭툭 찍어낸 프레스 칼, 스탬프드 나이프입니다. 기계로 찍어낸 칼과 두드려 만든 단조 칼의 차이는 단순한 마케팅 용어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칼 전문 제조사 드라이작 우스토프의 공식 제조 데이터에 따르면 독일 솔링겐에서 만드는 제대로 된 단조칼 한 자루가 나오기 위해서는 무려 54단계의 정밀한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중국산 프레스 칼은 고작 14단계 만에 완성됩니다. 제조 공정의 75%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공정이 날아갔다는 것은 강철의 밀도, 열 처리 수준, 그리고 칼날의 예리함과 지속성이 완전히 팽개쳐졌다는 뜻입니다. 즉, 여러분이 마트에서 세일한다고 기분 좋게 사온 henkel 칼은 유서 깊은 독일의 명품 칼이 아니라 290년이 넘는 독일 왕조의 명성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외톨이 로고만 교묘하게 바꿔 단 중국산 저가 프레스 칼일 뿐입니다. 매장 매대 앞에서 90%의 소비자가 로고의 사람 숫자를 유심히 보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아주 영악한 상술입니다. 이 로고 속임수보다 더 지독한 6번째 사기극이 있습니다. 인터넷 인스타그램 광고나 네이버 블로그 공구,
그리고 인테리어 카페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졌던 카미코토라는 칼 브랜드입니다. 이들은 최고급 일식 셰프들이 쓰는 전통 일본 수제 칼이라며 도쿄의 비즈니스 주소지를 내걸고 마케팅을 펼칩니다. 공식 홈페이지에 가보면 한 세트에 무려 170만 원이 넘는 가격표를 붙여놓고 365일 내내 마감 임박 파격 특가라며 30만 원대에 덤핑 판매를 합니다. 이 터무니없는 가격 할인율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즉시 경계태세를 갖추셔야 합니다. 실상은 훨씬 더 추악합니다. 카미코토는 일본 기업이 아니라 갈턴 보이스라는 홍콩의 유령 지주회사가 소유한 브랜드이며 모든 제품은 중국 본토의 저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됩니다. 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지표인 강철의 등급, 스틸 그레이드이나 로크웰 경도, 목웰 핫네스를 공개하라는 전문가들의 요구에 이 기업은 수년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순 토지로, 미소노 마사모토 같은 진짜 일본의 명품 칼 브랜드들이 자신들의 제품 상세 페이지에 강철 성분비와 경도 수치를 소수점까지 빽빽하게 공개하는 것과 정반대의 행보입니다. 전 세계의 전문 셰프들이 모이는 커뮤니티 레디디의 셰프 키나입스 게시판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카미코토를 가리켜 명확한 홍보 대행사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마케팅 사기극이라며 불매 경고를 내린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출처도 알 수 없고 경도 검증조차 되지 않은 저질 중국산 철판 조각을 그저 상자 겉면에 적힌 번지르르한 일본어 서체와 고급스러운 나무 상자 비주얼 때문에 수십만 원을 주고 사는 꼴입니다. 부엌에서 가장 비싼 거짓말을 내 집 칼꽂이에 꽂아두고 계셨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주방에서 벌어지는 가장 거대하고 값비싼 마케팅 쇼는 듣도 보도 못한 유령 기업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밤 TV 예능이나 유튜브에서 보며 철석같이 신뢰했던 세계적인 독설가 셰프 고든 램지가 앞장서서 벌이는 쇼입니다. 마지막 7번째 과대평가 브랜드는 바로 헥스클레드입니다. 한국에서도 홈쇼핑과 백화점을 중심으로 고든 램지가 극찬한 프라이팬, 쇠수저로 긁어도 절대 벗겨지지 않는 하이브리드 스텐 팬이라며 세트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호가하는 초고가에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고든 램지는 2021년에 이 회사의 지분을 챙겼고 2024년에는 자신의 미디어 합작 회사인 스튜디오 램지 글로벌을 통해 무려 1억 달러, 우리 돈 약 300억 원이라는 무지막지한 돈을 이 브랜드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의 핵심 조건은 다름 아닌 자신이 출연하는 모든 요리 방송 프로그램에 헥스클레드 프라이팬의 노출 시간을 독점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고든 램지가 이 펜을 쓰는 이유는 제품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1. 300억 원짜리 비즈니스 계약 조건에 방송 노출이 의무로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천재적인 요리 실력이 신뢰성을 담보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본으로 구매된 비즈니스 윈윈 쇼였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이 펜은 미국산도 아닙니다. 전량 한국의 OEM 공장에서 제조되는 제품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코팅의 안전성입니다. 이들은 수년 동안 유해 물질이 없는 안전한 친환경 펜이라고 광고해 왔지만 초기 헥스클레드 제품들에는 명백하게 PTFE, 즉 우리가 흔히 아는 테플론 계열의 불소수지 코팅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의 항의가 거세지자 본사 고객센터를 통해 이 사실을 마지못해 시인했고 최근에서야 슬그머니 PTFE 프리 코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십만 원을 주고 예전 제품을 사서 매일 가족들의 요리를 해주고 있는 기존 구매자들에게는 자신들의 팬이 어떤 버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배치 넘버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실제 반응은 냉담합니다. 글로벌 리뷰 사이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수백 개의 검증된 구매자 리뷰 중 평점은 5점 만점에 고작 2.1점에 불과합니다. 리뷰의 대부분은 몇 달 쓰지도 않았는데 하이브리드 육각형 무늬 사이로
음식이 까맣게 눌어붙기 시작했다. 평생 보증 리하이프타임 워런티를 해준다고 해서 샀는데 막상 코팅이 벗겨져서 AS를 신청하니 소비자 과실이라며 보증 적용을 통째로 거부당했다는 분통 섞인 제보들입니다. 결국 7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산 프라이팬이 일반 대형마트에서 파는 2만 원짜리 코팅팬과 똑같이 1년 만에 수명을 다해 쓰레기가 된다면 이 제품의 연간 사용 비용은 매년 70만 원인 셈입니다. 여러분은 제품의 순수한 엔지니어링이나 기술력에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고든 램지와 그의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이 받아갈 수천억 원